과거에는 SF 영화의 소재로만 쓰이던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AI가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AI가 골라주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AI를 입사 면접이나 직원 평가에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을 대하는 리더에게는 과연 어떠한 자세와 스킬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인간관계와 리더십을 연구해온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의 최근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인간경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AI가 그린 최초의 초상화로 알려진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화가 경매에 출품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계가 그린 이 그림이 많아봤자 1만 불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AI가 그린 이 그림은 약 43만 불, 우리 돈으로는 5억 원 이상의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에는 심지어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열린 한 미술 공모전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이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도 이 그림이 AI가 그린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인간에 대한 일종의 경고 같기도 합니다. 옥스포드에서는 앞으로 AI가 대체할 직업을 전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7년에는 물류 배송 작업의 대부분을 AI가 처리하게 될 것이고 2049년에는 AI가 창작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053년이 되면 외과, 의학 분야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63년이 넘으면 거의 대부분의 직업 영역을 AI가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AI가 우리 조직의 리더가 된다면 하는 것입니다. SF 영화에서 보면 AI가 사회를 통제하고 조직을 이끄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오늘날의 기업이나 조직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죠. AI가 나의 상사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채용을 할 때 인재를 이 AI가 발굴하고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잘 맞는 직무를 배치하고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또 보상을 책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의 패턴을 파악해서 퇴사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마도 적절한 피드백을 이 AI가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그저 상상의 영역일까요? 사실 이미 AI가 인사관리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PwC라는 컨설팅 기업의 발표에 따르면 42%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조직 관리에서 AI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의 조직은 향후에 AI를 조직 관리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재 서칭과 채용 그리고 역량 진단에 있어서는 AI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AI가 우리의 상사가 바로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또 AI가 조직 관리에 더 깊이 더 많이 적용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 역시 전 세계 11개국의 약 3,500여 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와 조직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사는 AI를 활용한 조직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AI와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들을 있어서 여기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AI를 인사 관리에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AI에 근거해서 성과 평가나 전략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직의 경영진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임원들과 직원들이 보이는 이 인식의 차이가 상당한 크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직원들은
AI가 나의 상사가 되어서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무려 62%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이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62%의 직원이 기계가 인간 상사를 대체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높은 수치라고 보입니다. 또한 32%의 직원들은 그 기준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AI를 어떻게 상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기계가 인간 상사를 대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의 리더들이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뢰에 대한 질문 중에 더 재미있는 것은 다음의 응답들입니다. AI를 활용함에 있어 리더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조직의 관리자들은 48%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반면에 일반 직원들은 단 26%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즉 일반 직원들은 리더들이 AI를 활용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리더들이 AI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업무 활동에 있어서 AI를 조직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임원급 이상은 71%가 긍정적인 반면에 일반 직원들은 단 32%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AI의 기반으로 성과 보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임원급 이상은 67%가 긍정적, 또 직원들은 단 31%만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직원들은 임원 이상의 이 리더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AI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조직의 리더들이 AI를 조직에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AI는 믿지만 리더들을 못 믿겠다. 이것이 이 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좀 씁쓸한 하나의 결론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역량은 기술에 대한 적용과 연구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리더로서 신뢰를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간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문제를 진단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인간은 그것이 추진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AI가 성과 평가를 했다면 인간은 성과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리더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열린 토론을 활성화하고 직원들과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다가올 때 직원들은 리더들을 신뢰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밤길을 걷는데 앞에 희뿌연 무엇이 보이면 우리는 아마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모를 때 공포는 가장 커지죠. 미지의 것은 항상 두려움이나 저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또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때 직원들은 긍정적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새로운 기술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토론의 기술 등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능력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 스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조직원들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며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변화의 수용성을 키우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인간이 기계처럼 더 정확하고 계산이 빨라지는 것이 기계와의 협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에 조직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더 빨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빌 클린턴이 인용해서 일종의 유행어처럼 번진 말이 있죠. 이 말을 패러디해서 영상의 클로징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